있어요. 거기 보면은 원래 저항이 고저항이 있고 중저항이 있고 저저항을 하나. 우리 고저항은 메가 또는 절연 저항계라 그래. 절연저항계. 고저항 측정하는 장비 이름이요. 중저항은 무슨 브릿지? 시스템 브릿지. 거기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지금 저저항이죠, 거기가. 저저항은 켈빈 더블 브릿지라고 있어. 이거 딱 세 개 정리해요. 그건 저저항 물어봤지, 지금. 요거 잘 나와. 고저항요. 메가 절연저항계. 그 다음에 맥셀 브릿지 있죠. 3번. 맥셀 브릿지는 요건 주파수도 측정이 가능하고 인덕턴스. 주파수 및 인덕턴스를 측정한 게 맥셀 브릿지. 그 다음에 빈 브릿지 있지. 찾았어요? 2번. 빈 브릿지는 영어로 빈이라 그래갖고 빈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정전 용량, 콘덴서 정 용량 좀 구분해서 알아도 여기 그럼 답이 몇 번이요? 답이 4번. 제일 잘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저항. 그 다음에 12번. 100V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요건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그래서 W로 표시해. 에너지니까 에너지 단위는 뭘 써? 줄. 뭔 말이냐면 봐봐요. 우리가 1쿨롱이 있지.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요걸 말하면 전이라 그래. 뭐로 표시한다고? 전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쿨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전이, 단위는 전하고 똑같아요. 볼트예요. 그러면 요놈을 큐브 해봐. 큐 곱하기 1을 하면 요건 몇 쿨롱이 돼? 큐 쿨롱이 되겠지? 큐 쿨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전력량이야. 그러면 내가 1쿨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전이 V라고 그랬지, 볼트? 그러면 이걸 몇 배 했어? 큐브에 있지. 아, 1에다 큐브면 큐쿨롱이지? 그럼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돼?
큐별 해야지, 큐별 해줘야지, 이렇게. 이해 갔어? 이게 전력량이에요. 우리 전기 이론에서 가장 기본식 이게요. 근데 이거는 뭐 전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왜 저런 말을 써야 하면, 이게 지면이에요, 지면. 이게 건물 높이가 H요. 그러면 이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지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 여기까지?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지. 왜? 위에서는 중력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돌멩이 여기까지 여름에 여기까지 옮기려면 누가?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기기가 집어서 올리든가 해야 되겠지. 그러면 돌멩이가 여기가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람이 들고 여기다 운반하면 여러분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전기적 위치 에너지요. 근데 여러분 운동에 대한 뭐뭐 위치 에너지.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사람 머리 깨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물리 개념을 넣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나와. 플러스 1쿨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전이라 그래. 그러면 Q쿨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라고? 전력량이요. 그러면 여름에 Q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전력량도 요거는 몇 배를 해야 돼요? Q배를 해줘야 되겠지. 모르면 W, QV. 그럼 아까 여러분들 방금 전 시간에 I는 뭘로 구했어? T분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Q는 구할 수 있죠. 뭐라 적을 수 있어? IT지. Q가. 그러면 여기 V를 먼저 써. Q 대신 뭐 써도 된다고? IT 써도 되죠? Q가 IT니까 여기에 줄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오음법칙. V는 뭐예요? IR이지. I는 R분의 V. 요건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V 보이지? V. 요놈 쓰자고. 그럼 I가 몇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V를 가만히 놔두고 여기 I 있지? I 대신 요놈을 쓰자고. 그러면 이제 뭐가 두 개 돼버려? R분의 V제곱 T가 되겠지? 식. 앞으로 이 식은 계속 쓸 거야. 문제 푸는데. 전량량 QV, VIT, I자성 RT, R분 얼마? V 제곱 T. 그러면 12번은 100V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그 말이죠, 여러분들. 거기는 전자에다 밑줄을 그어야 돼. 그러면 운동 에너지 아까 뭐다 갖다 그랬어요? 요거제 운동 에너지가 전력량이니까 됐어요? 요 Q는 뭐야? 전자제. 전자 한 개의 전화량이 얼마라서 아까?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Q 값이지? 전자 한 개의 전화량. 전화 몇 볼트 줬어? 저기다 100만 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13번. 설명할 게 많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하고 자학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자석 들어봤지? 자석. 자석은 연구자석이 있고,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자석, 막대자석, 말바꾸자석, 연구자석이야. 그 다음에 전자석이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전기에서는 요 연구자석 안 쓴다고. 왜 연구자석 안 쓰냐면, 이건 자석을 컨트롤이 안 돼, 여기요. 요걸. 근데 요놈이 자석이 컨트롤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석은 어떻게 생겼냐? 그냥 구리선을 여러분들 볼펜 스프링 같이 감아. 이게 코일이에요. 이건 그냥 코일이라고. 근데 여기에 누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요놈이 코일에 물로 변해버려. 자석으로 변해.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 자석, 무슨 자석? 자석. 그래가지고 요놈을 전류로 차단하면 요 자석 성질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자석을 우리가 보통 우리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자석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위에다 화살표를 붙이잖아. 이건 크기하고 크기 방향이 있는 벡터라는 소리야. 여기도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어. 요걸, 요놈 못해. 요걸 전개라 그래. 전개, 강도, 이름이 좀 많네. 전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 그러면 요놈은 요게 전기고 요건 여러분들 자석 있지? 자석을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기라 그래. 그러면 자기하고 전기는 쌍둥이라니까. 차이가 전자하고 뭔 차이밖에 없어? 자자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전자를 전부 다 자자로 바꿔요. 뭐라고? 자계 강도. 자장이 색이지. 또는 자기장의 세기. 여름 책의 문제는 뭐로 나왔냐면은 자장의 세기로 나와 있지. 끝털이. 오늘 이 시간에 요것만 제대로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요 두 개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자파라는 말 들어봤지? 네. 전자가 요거예요. 자자가 요놈이요. 전자. 요 두 개가 파동 행투로 날아다니니까 전자파, 그냥 전파. 약자로 전파. 그러면 요놈을 내가 설명해 주고, 요놈은 요거 설명에다 전자를 뭘로 바꿔주면 돼? 자자로 바꿔주면 된다고. 이해 갔지? 먼저 이건 뭘 해야 돼요? 쿨러의 법칙을 해야 돼. 쿨러의 법칙은 뭔 말이냐면, 이 앞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 전화랑 배웠지? 전기랑? 전 시간에. 그러면 요 하나의 전기량이 플러스 Q 쿨롱하고 플러스 Q 프라임 쿨롱 두 개가 거리 얼마만큼? R메타만큼 떨어져 있어요. 항상 전기는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반발력, 서로 밀어내. 플러스 마이너스는 흡입력이야. 그러면 요걸 뭐라 합해갖고 정지된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 정전력이라고 불러. 정지된 전하 사이에. 그러면 쿨러의 법칙이라면서 정지된 두 플러스 전하 사이에 뭐 플러스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하는 법칙이에요. 힘. 그러면 힘 F는 힘도 벡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여기 절대치 부호를 붙여보면 벡터 중에 방향은 무시해본다고 직접 여기다 표시하면 되니까 이게 쿨럼의 법칙이에요. 이게 쿨럼의 법칙. 되게 쿨럼의 법칙은 이렇게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말로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 돼. 두 점자나 Q와 Q 프라임 사이에 작용하는 여기는 반발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 두 전기랑 곱에 비례한다면 그게 답이에요. 그죠? 아니, 두 개 곱에 비례하잖아요. 요거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지 분모가 있으니까. 이게 다음 중 쿨럼의 법칙이나 설명 중 맞는 걸 골라라. 그러면 이러면 돼. 두 전기랑 사이에 작용한 힘은 전기랑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답이라고 이게. 법칙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법칙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서 뭐 K가 뭐야? 비례 상수예요. 왜 비례 상수야 하면은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Q하고 Q 프라임 사이 요거 사이 있죠, 공간. 이 사이가 공기일 수 있고 진공일 수 있고 물속이 있고 기름속일 수 있고 다양한 매질 속이 다 틀려 이게요. 그래서 비례 상수는 얼마야? 4파이 입실론분의 1이에요. 그러면 4하고 3.14인데 여기서 보면은 입실론 요건 유전율 전하를 유도하는 비율이라 그래서 유전율이라 그래요. 요놈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의 S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는 계산기 가지고 있죠, 전부 다. 어? 아, 네. 73? 32인가 33인가? 33이에요? 시프트 키 누르고 732? 예, 732. 732 이제. 계산기 732를 누르면 나와. 이게 얼마 나와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계산기를 안 가져가면 여러분들 페레퍼미터 에어라를 긋는데 계산기 한번 눌러봐봐. 시프트 키 누르고 732제. 시프트 키는 먼저 눌러야 되나요? 요가 있네. 이거 언제 샀네? 이거야. 이번에 산 거요? 아니요, 저도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아, 전단장이 줬겠다, 본게요. 예, 맞아요. 아, 여기. 내가 요걸 한 번도 안 써봐갖고 못 들어. 이제 뚜껑에 적혀있을 수 있죠. 모두가
맞고. 여기 십티키란 말이야? 732. 이건 안 나온디? 파이 32가 나오는데. 모두가 틀린가? 맞아. 세단 모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AC. 왜 안 돼? 이거 어디에 표시되어 있거든. 잠깐만. 이걸 안 쓰던 거라, 여기. 할까? 없어. 이거 볼펜 줘. 이거 초기화시킨 거든. 저 732. 하여튼 니 건 내가 한번 봐야겠어. 딴 거 다 나오지? 네. 732 누르면은. 네. 요건 외워야 돼. 아, 외울 필요 없어. 계산기, 사람들은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실론 S는 요건 1보다 같거나 커. 요걸 비유전율이라 그래. 그래서 비유전율은 무조건 1이거나 1보다 큰데 되게 시험 문제는 공기나 진공이나 문제가 단어가 들어가면은 요건 비유전율은 무조건 1이야. 1이야. 그리고 그 옛 것들만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주냐면 1보다 큰 값이 다 주어져. 그러니까 이제 비유전율은 공기나 진공일 때는 1이니까 이 값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문제 안 주면 전부 다 100% 1이라고. 근데 비유전율을 주면 이제 그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K 값을 다 있으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비유전율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요거 계산기 누를 수가 있어요. 요것도 4 곱하기 3.14 입실론 제로 세개 곱해 역수치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9 곱하기 10에 9승 나와. S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쿨러의 법칙을 정리해 주면 저 여기다 K 대시 대입하면 최종 시간 F는 K 값이 요거죠. 9 곱하기 10의 9승 비유연율분의 1에 R의 저것분 얼마? Q 요거 힘이니까 뉴턴 여기에다 요게 우리 최종 쿨러 법칙에서 힘과는 식이요. 그래서 공기나 진공이란 말처럼 이 값 대시 얼마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쿨롱 법칙이 하면은 우리가 전기에서 쿨롱의 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석으로 가는 거예요. 자석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똑같아요. 자석에서는 요것만 우리가 바꿔주면 돼.
요 식에서 입실론 요놈을 요걸로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Q 있지? Q를 M으로만 바꿔주면 자석인데, 여기서 봐요. 요걸 아까 뭐라 했냐면 우리 유전율이라고 그랬지. 전기수 유전율을 자석에서는 뭐라 불러? 명칭만 달라 뭐라 부른다고? 투자율. 그 다음에 전기에서 이걸 뭐래? 전기랑 이제 자석에서 놈을 자학에 뭐라 해서 자학의 색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놈만 Q를 요놈 쓰고 입시 요놈을 쓰면 돼요. 그러면 단위까지 해봐. 요거 단위는 웨버야. 읽을 때 똑같이 단위 쓸 수가 없지. 요건 뭐야 단위가? 쿨롱이지. 쿨롱의 법칙이니까 단위. 그러면 식 그대로 바꿔볼까요? 자서로가 자기 힘 F너 여기 보면 요것도 똑같아. 미유제로 얼마? 아, 요놈이 뭐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였지? 4파이 미유제로 미유S분의 1에 거리의 제곱에 M 프라임 해주면 되겠지? 아니, 그대로 바꿔줬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뮤 제로는 이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메타인데, 요것도 여러분 아까 요게 시프트에 732였지? 계산기. 요건 어떻게 눌러야하면 시프트 키에 733을 눌러봐. 그러면 미조로 나와. 안 나와? 뮤S는 요것도 똑같아. 1보다 가크나 커. 요건 비유연율이고 요건 비투자율로 하면 되겠지. 요것도 똑같아. 아까 저기 보면 공기나 진공에서는 비투자율, 비유연 1이었죠. 이것도 1이에요, 1. 1이라고? 그러면 요놈 다 있으면은 4파이 뮤 제로분의 1에다가 뮤 S에 R의 제곱이 얼마? M 프라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것도 계산 누르면 얼마밖에? 이게 6.33 곱하기 10의 4순으로 바뀔 거예요. 비투자율의 R의 제곱에 M 프라임. 그래서 요게 어디에서? 요건 자기에서요. 자석에서 쿨롱의 법칙이고, 요건 어디서 쿨롱의 법칙이요? 전기에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제 쿨롱의 법칙 전기도 했고, 어땠어? 자기도 했지? 그 다음에 전기에서 뭐라면 여기 돼요? 일을 하려고 그래. 이 전개 요건 뭐야 하면은 쉬워. 요것만 하면 요건
플러스 1 쿨롱이 받는 힘이요. 플러스 1 쿨롱이 받는 힘이니까 이것도 쿨레이 법칙을 구해야 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요 두 개 중에 두 개 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1 쿨롱 만들면 되겠지. 여러분이 내가 플러스 1 쿨롱을 바꿔보면 Q로부터 이 플러스 1 쿨롱이 받는 힘을 뭐라 그래? 전개라 그래, 전개. 그럼 어떻게 되냐? 요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들면 돼? 무조건 1로 만들어 보면 되겠지. 1 쿨레이 받는 힘이니까. 그거 방금 쿨레이 법칙 적어봐. 9 곱하기 10의 구승의 비유연율의 거리의 제곱에 하나를 내가 뭘로 1로 만들어 버렸어? 요놈을 1로 만들어 봤죠? 요거 요게 전개, 전장의 세기. 그러니까 보통 쿨레이 법칙과 비교하면 9 곱하기 10의 구승 비유연율 거리의 제곱에 Q가 몇 개야? 분자가 하나야. 힘은 아까 몇 개였어? 2개. 그러면 여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요거 2개잖아요. 그럼 2개 중 하나를 뭘로 만들어 버려? 1로 만들어 보라고. 1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구만. 요 F 있지? F를 뭘로 나? 이걸로 나누면 1 되지. 시계 똑같이 안 돼요, 요거다고. 똑같이? 그래서 이게 시험 첫 번째 요놈이 나와. 단위가. 요건 뉴턴이고, 요건 뭐요? 쿨롱.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이제, 여가 1쿨롱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놈은 고정되어 있고, 요거 1쿨롱이, 요놈부터 이렇게 뭘 받아? 반발력을 받겠지. 그럼 요놈이 어떻게 나가? 튕겨나가겠지? 오른쪽으로. 요 튕겨나간 요 선을 그으면 요 선을, 요건 실점 내가 이제 가상선이야. 이걸 무슨 선이라 그래? 앞으로. 정기력선이에요, 정기력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안테나가 강하게 뜨냐 약하게 뜨는 것은 전부 다 밀도로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공간의 전기력선 밀도가 높으면 전파가 세다는 소리고, 요 밀도가 적으면 안테나의 그 전파 세기가 약하게 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어요. 전개 시험은 여기 제일 잘 나와. 플러스 몇 쿨롱? 1쿨롱에 받는 힘, 시간 이렇게 구한다고. 됐죠? 그러면 요놈 그대로 바꿔볼까? 이제 자기로. 요거 똑같은 게 뭐야, 아마? HH, 자계. 전자를 뭘로 바꾸라고? 자자로.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1쿨롱이지? 아까 쿨롱과 단위가 똑같은 게 뭐야? 쿨롱과 단위가 똑같은 게 웨버죠?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가 플러스 몇 웨버? 1웨버가 받는 힘. 식으로 적으면, 요 식으로 갖고 가야 되겠지,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들면 돼? 1로 만들면 되겠지? 6.33, 10의 4승의 비투자율에 거리의 제곱이 얼마면 돼? M이면 되겠죠? M 프라임 1로 만들었어. 또는 요놈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뭘로 나눴어? M 프라임을 나눴지. 뭘? 힘 F를. 그러면 요놈 단위는 뉴턴. 아까 쿨롱과 단위가 똑같은 거 뭐예요? 웨버지, 웨버. 웨버. 그러면 요 두 개 쿨레이 법칙이고, 요 두 개는 전기자계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놈을 선으로 여기 아까 정기력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놈을 선으로 펴신 게 뭐예요? 자기력선이야. 전자를 뭘로 바꿨어? 자자로. 이제 여러분 책으로 와. 그러면 자기장의 세계 자계를 요건 쿨롱의 법칙으로 구한 거라고. 쿨롱의 법칙으로 구한 것이고,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요 H 값을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으로 보여줘요. 무슨 법칙으로 한다고?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 시험 문제 요 용도는 뭘 봐.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 어디다 쓴다고? 자계, 자장의 세기 구할 때 쓰는 법칙이요. 요건 무슨 법칙으로 구한 거라고? 쿨롱의 법칙으로 구한 것이고,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은 언제 구하냐? 전선이 나오니까 훨씬 전기세 많이 쓰겠죠. 절로 I가 흘러.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Rm만큼 떨어진 점 P점이라고 합시다. P점에서 뭐 구하냐? 요걸 구하려고 그래. 자장의 세기를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은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까지 거리 있죠, 여러분들요? 요걸 반지름으로 하면 뭘 원을 원 긋죠? 원호의 길이. 원을 통과하는 전류의 합이요. 합한 거라고. 이게 암페어 주의적 분법칙. 그러면 여러분들 원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분의. 여기는 이 원을 관통한 전류 못 밖에 없어. I밖에 없지? 이 동그란 원을 지나가는 전류 하나밖에 없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를 I 프라임, 여기는 빼줘야 돼. 방향 반대로 I.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걸 구해야 돼. 원호의 길이. 원호의 길이가 뭔지 알지? 반전의 R이지, 원이지? 요 가위로 잘라갖고 일자로 쫙 나열해버려. 잘라갖고 쫙 펴라고,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원호의 길이 얼마야? 반지는 몇 배? 2파일이제? 여기에다가 몇 배? 2파이배를 하면 이 전체 원호의 길이가 나오고, 면적은 이렇게 파이 R의 조금이잖아. 원호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래서 2파이 R 분의 I. 이게 암페어 주의적 법칙이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요건 여러분들 보면은, 앞으로 A란 말은 권선수요. 감는 횟수라고. 그러면 전선이 지금 일직선이 저가요. 전선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감는 횟수가 1이라고, 1에. 근데 요놈을 이렇게 감아갖고 절로 흐르겠죠. 이렇게 감아서 올라간 거요. 그러면 감는 횟수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감는 횟수배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감을 했으니까 앞으로 암페 주의적분 법칙은 자기장 세기 구할 때 전부 다 L분의 NI. 원일 때는 2파 1분은 얼마라고? NI.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실은 요걸 더 많이 써요. 요식보다. 요식 있죠? 요식보다 암페 주의적분 법칙을 많이 쓴다고. 그만 여러분들 13번 와 이제. 13번도 암페 주의적분 법칙이요. 일단 13번 보면은 솔레노이드. 건조 요 밑에 스프링 밴드 있냐? 네. 하나만 좀 가져와. 앞으로 솔레노이드 말 나오면은 솔레노이드가 뭐야 하면은 여기 보면 요것도 코일이잖아요. 요 구리로 감았다면 코일이잖아.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감았죠. 감았는데 빡빡 붙여고 감았죠. 틈이 없잖아 여기가. 이런 형태 코일을 뭐라 그래? 이런 형태 코일로 감안한 걸 솔레노이드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인지 솔레노이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솔레노이드예요. 요걸 만족한 건 솔레노이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안에 내부 있지 내부. 코일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세 개가 존재를 해. 0이 아니라고. 근데 이 외부에서는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 그래.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요걸 갑자기 주고 요걸 물어봐. 외부에 자기장 세 개면 답이 0이라고. 주어진 값이 무슨 값을 주어도 외부에서 물으면 0이야. 항상 어디만 존재해? 내부에서만 존재를 해.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 색이 이렇게 크기 구하라.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어디서 값이라고요? 내부의 값이라고. 아까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에서 어떻게 구했어? 예를 구했지. L분의 NI로. 여기 있잖아. 일반식이요. 그래갖고 원일 때는 L 대신에 원호의 길이만 대입해 주면 되지. 이게 자기력선이야. 지금 자기력선이요. 자기력선 길이가 원이 되기 때문에 길이 대신에 원호의 길이를 대입한 거라고. 그러면 거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라면 이게 이렇게 감겨 있다고. 이건 무한장 솔레노이드 일자로 길이가 무한대라니까. 원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야. 이게 그러니까 환상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돼요. 환상 고리 모양이니까 원이니까 이렇게 일자 같은 뭘로 구하라고? L분의 NI. 한 번 더 해줄게. 여기 봐, 여기 봐. 길이가 무한정 솔레 길이가 무한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이를 적당한 길이 10m를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길이가 10m. 길이가 무한대 중에 내가 길이 10m를 잡았다고. 10m 안에 감는 횟수, 똘똘 감는 횟수 있겠지? 몇 번 가봤는가? 감는 횟수가 100회라 그래. 그러면 L분의 N은 100회를 10으로 나눴지? 무슨 말이에요? 10m에 100번 감았으니까 1m당 감 몇 번 감는 꼴이에요? 10번 감는 꼴이지? 그러면 L분의 N값 뭐다 같냐? 1m당 뭐요? 권선수가 되겠지? 1m당 권선수.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N0로 많이 표시. 그래서 이걸 N0I. 그러면 여기서 N0란 말은 무슨 말이야? L분의 무슨 값? N값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길이 주고 건설수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1m당 가압는 횟수를 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1m 가압는 횟수가 아니라 길이 주고 건설수 주면 이걸로 구해주라고 따로. 그러면 그 문제는 봐봐요. 단위당 건선수가 100, 그러면 100이란 게 뭐야? N0 값이요? L분의 N값이 요 값이죠? 단위 길이당 그랬지? 앞으로 단위 길이, 요 단위가 붙으면 무조건 크기가 1이에요, 1. 1m당. 그러면 단위 길이당 그러면 1m. 그러면 단위 면적, 그러면 면적이 1, 2. 단위 최적, 그러면 최적이 얼마라고? 1이라고, 1. 그러면 그 단위 길이당 몇 번 감았어? 100번 감았지? 그러니까 요게 100회라고. 1m당 가압는 횟수가 몇 회라고? 100회. 그러면 100 곱하기 전류가 있는 건가 봐. 전류가 몇 암페어예요? 그럼 답이 1000이네? 1000이지? 100 곱하기 10이니까. 그 다음에 14번. 여러분들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냐. 히스테레시스 곡선은 자성체에다가 교루 1주기를 가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여기요. 자기장의 세기. 여기에 대한 자속 밀도. 관계 그래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자장이 세고 저희 자속 밀도는 요점은 내고 아까 투자를 배웠지? 자기장 세기다가 투자를 곱한 게 자속 밀도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요런과 요런 그래프니까 비례관계가 되니까 직선 그래프가 되는데 직선 그래프가 안 돼. 그래프 모양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이런 면적이 있죠. 요 면적이 pH라고 그래서 히스테레시스 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전기에도 전류가 열이 나지? 똑같아요. 자석에서도 자성체에서 가해주면은 이게 열로 나타나요. 이게 히스테레시스 손. 요건 외워야 돼. K의 주파수 1승의 최대 자속 밀도의 지수가 여가 1.6승이야. 물어보면은 히스테레시스 손은 주파수의 비례, 최대 자속 밀도 1.6승의 비례예요. 지수가 요거다고 두 번째 물어본 것은 여기에요. 여기에 무슨 축? 여기에 행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수평축. 요걸 무슨 축이라고 불러? 아니, 군대에서 행총 많이 모이지? 그러면 행추가 만나는 점이 있죠. 행추가 만나는 점.
이걸 보호자력이라고 명칭을 해요. 여기 또 보호자력. 그 다음에 정축하고 만나는 점 저기요. 여기 잔류자기. 요 명칭도 물어보니까 그러면 14번은 요건 일종의 이제 자생체니까 이 앞에 우리 자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전자석이 있어. 우리 연구자석은 이거 특징이니까 잔류자격 보호자가 다 커요. 두 개 다 크다고. 근데 전자석 같은 경우는 잔류자격이 큰데 보호자력이 적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두 개 다. 그러면 14번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영구자석 돼 있지? 영구자석은 두 개 다 크면 돼요. 특징이 잔류자격이 더 크고 뭐 더 커야 한다고? 보호자력. 그 4번은 잔류자격 크고 보호자력 작은 거 있지? 거기는 옆에다 뭐라 적으면 돼요? 전자석. 자, 시작합시다.